삼성전기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가 증가했습니다. 좀 낮게 증가를 했네요. 그 내용을 좀 진행하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선비즈 9월 5일자 유진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이 전자산업의 쌀 MLCC 재고 쌓여도 삼성전기 웃는다.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뭐 설명이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매년 40%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재고가 쌓여가지고 경영실적은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가전 판매 부진의 재고 90일 넘어 그 90일이라는 게 이제 그 재고 회전율 1회전 하는데 석 달 정도 걸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성능 MLCC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그 수요가 연평균 20에서 40%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용 제품 비중 2025년에는 25%가 넘을 듯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기가 웃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은연중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 좋은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도록 뉴스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요. 삼성전기 고성능 전장용 MLCC 기술력 확보해가지고 중추격에도 한시장 지배력 유지될 듯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기의 그 부산사업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MLCC 공장에서 한 직원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그 사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됐냐? 13만 6천 원이고요. 2021년 말 19만 7,500원, 거의 20만 원 돈까지 올라갔었는데 6만 1,500원 하락을 해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183%, 딱 그 100%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주주는 삼성전자가 23.69%,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이 25.91%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4조 원가량을 달성을 해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1.4%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풋은 21.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루풋율은 그래서 2%가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마진율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판매 가격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 차이가 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는 스루풋 회계를 통해서 쉽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용은 이 스루풋보다도 더 증가를 했죠. 이 1%포인트. 그래서 그 생산성은 0.01, 뭐 정확하게 1%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로 나타납니다. 영업이익은 4,82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 5,274억 원보다 무려 4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133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뭐 490억 원 증가했는데 올해 그 상반기에 1330억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생산량을 조절을 못해서 재고가 늘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뉘은 것은 제가 역산을 해서 풀었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성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기업은 사실 분석하고 싶지 않지만은 뭐 궁금증이라는 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 분석을 위해서는 이 비성분 내용을 제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공 비율을 가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2021년도 실적의 가공 비율에서 1%포인트 정도 가공 비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 가정이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을 거니까. 2021년,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어떠한 원재료라도 내려간 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때문에 전기 전자재 부품을 만드는 삼성 전기의 원재료가 내려갈 일은 분명히 없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생산 재료 비율이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인풋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1%포인트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에서 이 가공 비율을 역산을 해가지고 풀이를 해낸 겁니다. 그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30%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러면은 2021년도 가공 비율을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하는 노하우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성분 내용이 2021년도 분이 있는데, 이것을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OE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MC와 OE를 디커플링 하라.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나오게 되는데, 개념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라고까지 확대해서 저는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죠. 뭐 딱이나 안 어울리는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커플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회사가 운영 비용 중에서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하는 금액은 운영 비용에서 뺐다.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중단 영업 손익은 이제 별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밑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는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를 빼면은 뭐가 되나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가공비인 것입니다. 이 가공비가 나왔다면은 거기서 총 제조비용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B가 뭐냐? 그러면 원재료의 사용액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상품 매입, 상품이 있다 그러면 상품 매입액이 됩니다. 그러면 왜 상품은 사용액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상품의 입출 사항을 표현을 하고 상품 매출원가를 소개를 하면은 매입액으로 표현해야 맞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자관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비를 더하면 그게 5억 4,369억 원의 총 제조 비용이 산출이 되니까, 여기에서 가공비 나누기 총 제조 비용은 그게 가공 비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고 생각해내는데, 솔직히 제 나쁜 머리로 끙끙거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 원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을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처음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정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인건비가 이제 1조 4,80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783명이 증가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22년도 상반기 인원수를 적용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14.7%나 됩니다. 현재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됩니다만 이게 한 10%, 두 자릿수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임금이 1억 1,800만 원, 거의 1억 2천 선인데 올해는 또 좀 그 임금 인상이 더 상승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삼성전기의 임금 수준이 뭐 초인류 기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인가공비가 그런데 이제 33.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잠깐. 그래서 항상 이 제조업 기업체를 얘기할 때 향후의 그 미래의 재고자산 명세는 재고자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기업의 투명성이 쉽게 입증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단계도 제가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금이 1725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도 172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483억 원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43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그게 딴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238억 원입니다. 그러면 또 이 차이가 4억 8,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냐 또 이렇게 물으면은 주석사항을 쭉 훑어보면은 와이파이 통신 모듈 사업을 매각할 때 그 자재 금액이 4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주면은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검증은 패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제가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WCAI 회전율은 4.8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3회전이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6.1회전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그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죠. 임팩트 미래 가치는 4.5%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어요. 매출자금 수급 속도 약간 빨라졌고 그런데 매입 채무 속도가 크게 2배 정도 2배는 아니지만은 4.5회전으로 크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뭐 옛날부터 뽑았는데 이 대금 지급 속도 그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1.94입니다. 이게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자기 전년도 상반기보다도 크게 6포인트 이상이 빨라졌습니다. 0.6포인트가 빨라진 거죠. 이것이 이제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수금도 일부 좀 빨라졌지만은 원재료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 이럴 경우에 원재료 확보를 해서 선수금을 주고서 선급이죠. 이쪽 회사 입장에서 선급금을 주고서라도 미리 원재료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제가 원재료 가격은 인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런 근거라도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회전율 하락과 원재료 상승은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스루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배웠는지 삼성전기도 구두 설명으로 일관해서 뭐는 오르고 몇 프로 오르고 뭐는 몇 프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수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치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 또 수주 사항, 이런 것들의 이 공시가 한마디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또 납니다. 이건 금감원이 좀 더 강력히 지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봐요. 남들은 잘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만 이렇게 해주면 무슨 특혜냐? 뭐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현금 재무지표에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34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그 좀 떨어진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사업이나 이 말하자면 종속기업들을 매각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945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수익률로는 8%, 전년 동기 대비 1.2%.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은 내려갔다 하더라도 실속은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5,268억 원을 그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0.3%뿐이 되지 않던 레버리지율이 8.9%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자 부채율은 좀 낮게 나오고 있네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1,588억 원이 그 집행이 돼가지고 이 이익 배당률에 해당하는데 말하자면 2.6%로 이 ROE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그 인상률 아니 그 ROE를 이익 배당률을 보면은 2.6%면은 뭐 낮지 않은 수준인 거지 한국에서.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외국인 지분율하고 그 상관관계를 좀 연결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익 배당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4,77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아마 그 재고에도 그 돈이 많이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캐펙스 투자에도 한 1,300원 나왔고, 재고도 아까 1,300 정도 또 증가를 했죠. 그런 거에 그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성 이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2.9%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 잉여금률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 8조 2천억 정도 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이 30%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반기가 29% 얼마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30%로 재고가 증가할 거다. 줄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계약이 또 이게 B2B 거래로 생각을 해서 820만 원짜리 거래를 하면은 오히려 그 계산상으로는 100만 원 정도만 남는데 126만 원이 남는 거로 됩니다. 왜 그러냐? 최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의 증가가 원가 회계의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는 판매 노력을 안 하고 인플레이션을 시키면서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라고 악용할 수도 악용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원가 회계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해보고 싶고요. 그럼 스루프 쪽에서는 단순히 2배 정도만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원화로 그냥 이 거래로 그 제한을 하면은 816만 원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제한가를 이렇게 816만 원으로 했으면 요 우수리만 뗍시다 해가지고 810만 원에 계약되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한 10만원 싸게 그래도 계약을 해주는 폭이다. 그래도 남는 거는 1조 1,500원이나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회사는 뭘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이익을 낼 수 있거냐?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그 10회전이 안 됐는데 9점 몇 회전인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3.2%가 증분율이 나오도록 10회전을 한번 성공을 해 본다면은 매출액은 8조 6천억 정도를 하게 돼 가지고 1조 3천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회전율 3.2%를 증분하면은 매출액은 5.6%가 증가할 것이고 매출 재료비도 증가를 하죠. 판매량이 더 되니까 가공비도 더 증가하고 이건 비율로 다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2021년 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예측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